台湾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월요일台湾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입니다. 지난 9월 초순 간추린 뉴스를 비롯해서 9월 6일 토요일 중국 청년의 프로젝터 시위 총칭 용사 지홍이라는 제목의 주간 시사평론을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공산당이 없어야 새 중국이 있다. 일어나라 노예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여. 붉은 파시즘을 타도하라. 공산당 폭정을 전복하라 등등의 내용이 담긴 구호입니다. 예전에 국민을 세뇌시켰던 각종 사상통제 구호를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뒤집어버린 총칭 프로젝터 시위 사건의 주인공 중국인 치홍은 타이완과 서방세계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또 이러한 유명 인사를 타이완에 초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가 아닐까요? 마침 최근 타이완의 양안교류와 국가안보 분야 주요 싱크탱크 원경기금회 PF재단의 명의로 영국에 체류 중인 중국 총칭용사 치홍에게 이메일 인터뷰 초청장이 보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위화감이 없고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경기금회 측은 9월 25일 목요일 그건 사기극이라고 밝히며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총칭 용사가 탄생하기까지의 경과를 짧게 요약한다면 중국 청년 치홍은 지난 8월 하순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영국으로 떠나 현재 영국에 체류 중입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반공구호 프로젝터를 설치하였고 9월 3일 베이징 열병식이 거행되기 며칠 전 영국에서 리모컨 원격 제어 방식으로 국경을 넘어 그가 준비한 구호를 종칭대학타운 건축물 외벽에 지속적으로 투영하도록 했는데 현지에서 건물에 투영된 구호를 사진에 담은 걸 SNS에 업로드하며 해당 소식은 일파만파로 커졌고 중국 공안뿐만 아니라 타이완을 포함한 국제 미디어들은 종칭 용사 찾기에 나섰습니다. RTI 방송사에서도 9월 3일 오후에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뉴스에서 연속 보도도 할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주지하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 나온 조작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치홍은 타이페이 시간 9월 19일 금요일 오후 타이완 원경기금회 민주연맹기금의 명의로 영상 인터뷰 초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초청 이메일에서는 9월 25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 치홍이 영상 인터뷰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초청하며 이에 응할 경우 질문지 개요에 대한 의논 관련 땡땡씨와 사전 연락을 취하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인터뷰 회의 이후 원경기금의 민주추진기금에서 뉴타이완 달러 10만 원, 한화로는 약 459만 5천 원의 출연료를 치홍에게 지불한다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이메일 초청을 받은 치홍은 일단 지인을 통해서 타이완의 원경기금회라는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 후 이메일에서 언급한 연락대상 땡땡씨에게 자신은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며 그래서 만약 영상 방식이라면 참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 나가는 인터뷰는 수락할 수 있다고 하자 땡땡씨는 문제없다고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홍은 땡땡씨가 사전에 제출한 질문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전에 문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역시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치홍이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 건 원격 제어 프로젝터 시위 반공 행동에는 누가 이끌어준 영향을 받았나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치홍은 이거 혹시 내게 무슨 정보를 캐내려는 건 아닐까? 국내에 혹시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친척이나 아는 사람 중에 정치적 박해를 받는 이가 있는지 내가 그걸 걱정하지 않는지
만약 이메일을 보낸 이가 중공이라면 이메일 피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즉 민감한 문제에서는 중국 내에 혹시 아직까지도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 친척이나 아는 사람 중에서 중국의 정치적 박해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등등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지홍은 질문에 대한 문자 답변에서 지인 중에 예전에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관련 사실을 서술했으나 당사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땡땡씨는 그 후부터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처음에 언급했던 인터뷰 회의 시간이 다가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회의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하지도 않아 지인을 통해서 원경기금회에 국제전화를 걸었는데 연락이 안 됐고 나중에는 타이완의 중견 언론인의 도움을 받아서 원경기금회에서는 9월 25일 오후에 아무런 회의나 아무런 활동을 주최하지도 않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메일 인터뷰 회의 초청장은 사기극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즉 원경기금회를 사칭하고 연락 담당자 땡땡씨를 사칭한 상대방에게 질문지에 대한 문자 답변을 제출한 후에는 연락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기극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정보관계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1989년 6월 4일天安문 천안문 유혈 진압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당시 민주주의 운동을 벌였던 학생들 중에 몇몇 주요 리더들이 부각됐는데 타이완의 사위가 된 우월카이 시티라이터도 있고 2009년부터 미국과 타이완을 자주 오가면서 장기간 타이완에 체류하며 주요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한 왕단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과 프랑스로 간 운동권 학생들은 특히 많습니다. 1990년부터 미국에 점거한 중국 인권 집행주임 조펑소는 베이징시 공안국이 지명 수배한 21명의 89년 육사天安문 사태 학생 운동 리더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는 해외에서 그동안 사기 행위로 보이는 이메일 초청을 자주 받아왔으며 이 중에는 가짜 기자의 이메일도 있는데 주로는 무슨 정보를 얻어내려는 행위에 그친 것이지 진정으로 보도 기사를 내지도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기 인터뷰 질문지에는 반드시 민감한 질문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조펑소는 수많은 일반적인 메시지 중에 피싱 메시지가 섞여 있어서 경계하고 발견하기에는 쉽지는 않은데 종칭 용사 치홍의 경우 중공은 이미 치홍의 몇몇 가족들을 연행하였는데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이 있고 모종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싶은 게 상대방의 의도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했습니다. 조펑소는 치홍이 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고 거기에 텔레그램 메신저 계정을 제공했고 내용 중에는 간체자가 섞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운동인사가 주목을 받을 때에는 타깃으로 또는 비목표성 공격을 받게 되며 그게 끊이지도 않을 만큼 자주 겪게 되므로 반드시 각종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위치와 계정 등 정보를 알리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조펑소는 민주주의 운동 인사들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졌었다면서 계정이 소실되거나 지금의 X인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으로 위장해 계정이 도용됐다 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잠겼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사용자 명칭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통보를 받을 때면 일시적으로 당황해 계정 비밀번호를 바로 입력해버리는 상황은 매우 자주 발생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치홍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메일 초청을 받으면 더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해외 체류, 해외 망명 중인 민주주의 운동 리더들의 안전과 평안을 기원하며 9월 29일 월요일 타이완 만나 영한 관계 및 시사평론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고 작성 보도의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